요 일가 에너지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지금 선생님이 중 3학년 때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고1 작년에 3학년이 지금 얘는 고1이겠지? 고1 애들 가르치면서 그때 이 부분을 잘한 애들이 이제 고1 때 배우는 토합과학이라고 해. 그 고1 때 배우는 과학에서 엄청 이득을 봐. 너도 잘하면요? 이 부분을 열심히 한 애들이 거의 100으로 봤을 때 한 60, 70%가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전개고. 그 뒤에 이제 고등부분에서 추가되는 이제 유형의 다양성만 좀 이렇게 추가시키면 사실 거의 똑같아. 기본 본 내용은 거의 맥락은 비슷해. 근데 그 여기를 아예 전혀 안 했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그 맥락부터 이해하기가 힘들어. 전체적인 흐름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도 좀 다양하게 볼 거고 물리 파트니까 당연히 문제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개념도 중요하고 그만큼 문제 풀이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꼼꼼하게 보고 100번 말하는 거지만 듣다 이해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척. 듣다 이해 안 가면 눈빛 피하고. 듣다 이해 안 가면 갑자기 눈빛 초롱초롱. 그럼 돼안돼? 네. 그럼 돼안돼? 눈빛 피하기. 뭔지 모르겠네요. 누군지 모르겠지. 나도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애 없잖아, 그지? 그런 애 없잖아. 그럼 안 돼. 모르면 어떻게? 질문. 내가 설명하는데 이해 안 가. 그럼 아까 그 세 가지 시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왜 갑자기 웃었어 왜? 제가 쏘고 싶은 그런 거야? 아니요. 갑자기 왜 웃었어 왜? 저 문서는 원래 좋아해요. 이거 쓰는 거 원래 좋아해. 아무튼 이겠지? 모르는 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자, 3단원. 일과 에너지. 일의 양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어느 만큼 했는지 그 일의 양을 구하고 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그 에너지를 구하고. 과학에서 물리 파트고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 뭐지? 3학년 때 처음 보는 그거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 코로나 때여서도 좀 왔다 갔다 했었고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 달라. 보통 한 2단원? 점. 2단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여유 있게 봐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생각한다고 해서 2단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두단원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건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 해마다 또 선생님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한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운동의 표현. 자, 운동이라는 거는 뭐야? 운동. 일단 운동이라는 거 운동. 우리 이 물리에서 운동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틀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 운동 이런 거 말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이런 뭐의 틀? 시간의 틀이 좀 필요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에서 따질 때 몇 초 동안 이런 거 쓰잖아.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몇 초까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운동을 했을 때의 에너지량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시간에 따른 틀이 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라고 보면 돼요. 어디서 본 느낌이지?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뭐야?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력이지. 그치? 거속시. 무당벌레. 거속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거를 과학은 수학이 아닐까? 과학과 수학을 떼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가 빠르기의 비교입니다. 빠르기의 비교. 시간에 따른 거리, 이동 거리의 변화 자체가 속력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빠르기의 비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틀이 같다고 했었어. 시간에 따른, 그러면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보자. 상식적인 내용이야. 우리가 1년 때 개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천천히 듣고 이해할 수 있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많아. 그럼 속력이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당연히 빠른 거잖아. 5초에 100m가 이거 5초에 10m가 누가 더 빠른 거야? 5초에 100m가 속력이 더 빠른 거야. 운동이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운동이 더 큰 거야. 그치? 시간이 적을수록 거리 미안해. 같은 거 이게 비교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야. 같은 거리에서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100m를 누구는 5초에 돌파했어. 100m를 누구는 10초에 돌파했어. 그럼 누가 더 빠르다? 시간이 더 적은 게 속력이 더 큰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더 적을수록 속력은 어떤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속력도 적은 거야. 그러면 거리가 일정할 때 시간과 속력은 무슨 관계야? 비례 반비례? 우리 배웠잖아. 어떤 거요? 비례 관계 배웠잖아. 동비례 반비례 배웠잖아. 반비례만 돼요. 같은 거리에서 시간이 작아질 때 속력이 커져. 그러면 시간과 속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잖아. 그렇지? 하나가 2배가 됐을 때 얘도 2배가 돼. 그럼 이거 무슨 관계야? 정비례잖아. 그렇지? 비례 관계라고 표현하잖아. 그렇지? 하나 2배 했을 때 얘는 그만큼 2배가 적어져. 2분의 1배가 돼. 그러면 그건 반비례라고 표현했잖아. 그렇지? 그런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봐서 내용을 본 거야. 이런 원리네. 서로 거리와 시간과 속력이 이런 관계네 라는 걸 파악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은 뭐분의 시간분의 거리구나. 이걸 정리한 거야 지금. 오케이?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속력에 대한 이 정의가 이렇게 해서 비교에 의해서 빠르기의 비교에 의해서 얘는 이거 거리는 속력과 무슨 관계네, 시간은 속력과 무슨 관계네를 가지고 본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지? 네. 당연히 속력과 분자니까 서로 비례. 속력과 시간. 분모에 있잖아. 역수관계지? 그치? 그러니까 반비례. 이해가지? 자, 이런 내용이야. 전혀 어렵지 않다. 너무 쉽다. 그래서 우리는 속력을 어떻게 표현한다? 시간분의 거리로 표현하는데 시간의 단위는 뭐를 쓴다? 소문자 s와 거리는 m을 소문자 m을 씁니다. 단위가 뭐야? 시간? s 뭘까? 초 세컨드. 거리 m 뭐야?
미터. 그럼 우리가 이제 운동량을 따질 때 시간의 단위는 초를 가지고 다루고 단위를 거리는 미터를 가지고 다룹니다. 오케이? 문제에서 특정하게 킬로미터, 시간, 누루, 풀라고 하지 않은 이상 다 초와 미터 단위로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알았니?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자. 세 개만 이렇게 먹으냐면 2시간 동안 7.2km를 뛰는 A. 그 다음에 10분 동안 120m를 이동하는 B. 그 다음에 100m를 5초 동안 이동하는 C. 자, 각자의 뭐를 속력을 구해보죠. A, B, C의 속력을 구해보죠. 내용은 어렵지 않아. 뭘 주의하라는 거야? 단위 주의하라는 내용이야. 단위 때문에 틀리면 속상하니까. 속력은 단위로 못 써요? 킬로미터. 엠스요. 미터? 단위도 공식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S. SM은 아니고 뭐라고 쓰냐면 미터 퍼 세컨드. 아. 초당 몇 미터 가는지. 처음 듣지 않지? 처음 짜. 등속. 이거 하는 거야? 지금 필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거야? 다 했어? A, B, C? 자, A 뭐 나왔어? 1. B 뭐 나왔어? 5분의 1. 5분의 1 미터 퍼 세컨드 좀 어색하지? 0.2. 0.1 미터 퍼 세컨드. 틀렸다는 건 아니야. 뭐 5분의 1 나왔으면 0.1 고를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C, 20. B. 뭐 어려울 거 없지? C가 어떻게 세웠어? 2시간 초잖아. 2시간이면 몇 초야? 7,200. 7,200초? 쓸게. 7,200초.
거리 얼마큼 갔대? 7.2km를 갔대. 그럼 미터로 다 바꿔내니까 몇 칸 이동시켜줘야 돼? 세 칸 이동하면 7,200m 되네. 그렇지? 초가 미터로 반인을 환산해 준 거야. 그럼 똑같으니까 1 미터 per 세컨드. 다 풀고 단위 안 써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땡이야 그거. 3번도 단위 안 써서 땡이고. 실제 수행성 볼 때 단위 안 쓰면 땡이야. 미터 퍼 세컨드. 미터 per 세컨드. 시간 분의 거리잖아. 단위 자체도 시간 분의 거리야. 이게 이음이잖아. 뭐 이게 뭐야? 2분의 1이라는 의미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야. 얘도 시간 분의 거리. 자, 10분 동안 120m를 이동하는 B. 얘는 어떻게 했어? 10분 동안이면 몇 초야? 600초. 600초. 초로 바꿔주고 120m니까 뭐 미터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지? 약분하면 뭐야? 0.2 per second. 그치? 자, 100m를 5초 동안 이동하는 C래. C의 속력을 구하려면 5초 동안이네. 그럼 5분의 얼마? 100m. 네? 하면 당연히 20 per second. 그치? 누가 제일 빨라? C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A가 빠르고 그 다음에 B가 되겠다. 그렇지?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전에 계속 수학에서나 이전 과학에서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마 속력 관련해서 한번 막 이런 거 배웠었을 거야. 초등과학 때. 그때 내용과 크게 차이 없으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 표현 방법, 단위를 뭐 쓰는지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간 거야. 자, 그럼 보면 자 운동의 종류를 첫 번째 등속 운동을 볼 거야. 등속. 이 등은 뭐고 속은 뭘까? 속력. 빠를 속자야. 빠른 정도. 등은 뭘까? 등이 뭘까? 등이 뭘까? 등이 뭐냐면 같을 등자입니다. 같을 등자. 동등한 대우를 원해 라고 할 때 그 등 같을 등자입니다. 같을 등자. 그러면 무슨 얘기야? 무슨 운동이야? 속력이 같은 운동. 속력이 변하지 않고 속력이 같은 운동이야. 그럼 일정한 속력으로만 진행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2m per second로 가고 있는 물질이야? 그러면 계속 2m per second. 1초 뒤에도 2m, 3초 뒤에도 2m per second, 10초 뒤에도 2m per second. 이런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정의를 써보자. 정의가 뭐라고? 뭐가 일정한?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그래프를 볼 때, 여기서 그래프를 볼 때 그냥 드립다 그래프를 보고 문제에서도 그냥 드립다 그래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설명상 얘기하지. 그래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그냥 자료 봐? 아니요. 뭐 파악해야 돼? X, Y. X, Y가 뭔지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는 거야. 얘 X 뭐야? 시간. Y 뭐야? 거리야. 그럼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표현한 거구나. 그러면 봐봐. 속력이 일정해. 그러면 늘어나는 거리가 어떻게 될까? 일정하게 늘어나겠지? 그치? 시간도 일정하게. 그럼 어떻게 그래프가 나타날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그치? 이해가니?
거리가 2라고 하자. 1초 동안 거리가 4, 2초 거리가 6, 3초. 자, 이물체는 속력이 뭐야? 속력이 어떤가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 물체의 속력은 뭐야? 속력이 몇이냐고요? 2 2m 세컨드. 2m per second. 왜?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초당 얼만큼 이동하냐잖아. 시간분의 거리가 초당 얼만큼 이동하냐. 얘는 1초마다 얼만큼씩 늘어? 2m씩 하잖아, 그지? 네. 이 늘어나는 거리가 바뀌지 않지? 동일하게 늘지, 그렇지? 그래서 등속 운동이 파악할 수 있고, 이 기울기,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해 수학에서? 기울기. X 증가량분의 거리지.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 x 값의 증가량이 뭐야? 시간이잖아.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 시간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거리.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속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이니까 속력을 의미하는 거야. 이 기울기를 보고 속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라는 거는 기울어진 정도잖아. 그지? 내가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야? 이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가 있어. 이 두 그래프의 속력을 비교하려면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야? 기울기 누가 더 커? 얘 A, 얘 B. 누가 더 커? A가 더 큰 거잖아. 기울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 X 증가량분의 거리. 그게 뭐라고 여기서? 속력.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게 속력이야. 그럼 딱 봐서 기울기가 얘가 더 크네? 속력이 얘가 더 크네. 그렇지? 그냥 그래프 이해하면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야. 알았지? 자, 보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야? 속력 시간 그래프야. 속력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 그래프가 시간. 등속 운동은 어떻게 나올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곡선? 어떻게 나올까? 곡선? 곡선. 곡선? 어떤 곡선? 그 반비례. 반비례 곡선? 자. 어떻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러면 2초 때는 속력이 이거였다가 시간 지나면 속력이 줄었다가 점점 이 축에 대해 점점 줄어드는 건가? 그럼 이렇게. 등속 운동이라는 이렇게, 거는?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하라고?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어떻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요. 누가 반비례 할수록 그렇게 걸렸어요. 어떻게? 말안 할래요. 알았어. 민기 어떻게? 민기 어떻게? 이렇게 하죠. 네. 땡. 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래? 이거 아니야? 뭐 말하는 건데? 근데 지금 짜증나서 말을 키웠어. 왜 저기 뭐 어떻게 나타날까?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 뭐야? 이렇게. 등속 운동이 뭐야? 속력이 일정한 그러면 그래프의 속력은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프의 속력이 뭐야? 지금 무슨 값이야? y축이잖아. y축 값은 변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나타나? 시간 값은 변하면 변해? 이렇게 시간 값은 변하면 변해? 되네요. 변해. 이렇게? 네. 흰색으로 했다는 건 틀렸다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근데 별어들어요. 속력이 변하면 안 된다니까? 속력이 변하고 있는 거구나. 속력이 일정한 거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 이렇게. 니은이요, 니은. 이렇게? 네. 그건 뭐야? 무슨 그래프야? 이거는 스케치북이 아니야. 곡선이요, 곡선. 아,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뭐야? 이거지. 제가 말한 거 그거예요. 아 이거지. 이렇게 했어야죠. 그래 방금 했잖아. 들었어. 뭐야? 속력 변화를 변해? 시간에 따라? 안 변하잖아. 시간도 안 그치? 변해요. 시간은 왜 안 변해? 변하고 있네. 좌표평면 다 알잖아, 그지? 그거까지는 설명해줘도 알지.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기울기 있어? 이런 나 기울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여기서 중요한 건 기울기가 아니야. 이거 속력 시간 그래프잖아. 이거는 거리 시간 그래프야. 얘는 속력 시간 그래프야.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를 외우라는 거 아니야? 무슨 그래프에서는 뭐가 뭐고 무슨 그래프에서는 뭐가 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그치? 네. 그럼 그냥 외우라고 하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뭐 여기 때를 뭐 5초 때라고 하자. 5초 52 아니야 5초야. 자 5초 때 뭘 많이 물어보냐면 이동거리. 그래요. 이동거리를 물어봅니다. 이동거리. 자 얼마큼이라고 할까? 속력이 아까 2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3이라고 하자. 3m/s의 속력을 가지네. 5초 동안 이동을 했다면 얘 이동거리는 뭘까? 15. 15. 얘 이동거리는 뭐야? 민기가 말한 대로 15일 거 아니야. 1초당 3m씩 갔을 테니까. 그치? 5초 갔으면 15m 갔겠지. 그치?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면적입니다. 오. 오. 이 면적이 저도 그래요. 이 사각 뭐 이렇게 보이냐고? 지금 아니 면적. 다 빨간색이 아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잖아. 무조건이야 빨간색. 물론 하얀색도 무조건 있을까? 중요하다는 거라. 자 면적 이 면적 사각형이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럼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그치? 시간 곱하기 속력은 우리 뭘 의미해? 넓이. 시간 거기 속력 거리요. 거리를 내는 이거 거시속. 그치?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를 의미해. 그래서 이 면적이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거기 가서 그대로 가지고 배우는 거니까 이 의미를 말을 어렵게 해요. 부담. 알고 있어. 말을 어렵게 해요. 말 어렵게 하려고? 아니 이대로 그냥 가르치는데. 물론 이런 이 필기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 틀은 변한 건 없지. 전체 틀은 다 똑같아. 근데 그건 다른 거지. 이거를 알고 갔냐, 그냥 이걸 묻지한 채 그냥 듣냐는 천지 차이야. 60%부터 시작하냐, 1%부터 시작하냐니까 차이가 크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갔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로 표현되면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자료가 나오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다중 선광 사진. 예? 다중 성광 사진.
사진으로 자료를 보여줘요. 응. 그림이나 사진에 적용하고 있지? 다중성강 사진이 뭐냐면 여러 사진을 연속해서 찍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막 그런 사진 있잖아 옛날에. 사진 연속으로 찍어서 동영상 가는 거. 이게 뭐죠? 사람.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이렇게 착착착착 이동하는 거 아, 뭔지 알지? 맞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딱 공중에서 뜨는 거 아니지만 착착착착착 해갖고 앞으로 마치 공중에서 뜬 것처럼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찍은 사진들 있잖아. 네. 그렇지? 이런 거랑 비슷한 의미야. 하나의 장면에서 그 시간의 사진만 딱딱딱딱 띄우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야. 뭐 1초 때, 2초 때, 3초 때 해가지고 여기서 딱 찍는 거야. 찍어서 딱 한 번 찍히고 1초 때 여기 찍히고 2초 때 여기 찍히고 3초 때 여기 4초 때 여기 5초 때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찍어서 한꺼번에 딱 같이 보면 간격이 지금 어때? 똑같아. 간격이 똑같다는 거는 초당 이동한 이동거리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속. 등속 운동이야. 초당 이동한 이동거리가 똑같아. 왜? 속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여주는 게 다중 삼각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나오면 선생님 문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다중 삼각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자를게. 그럼 필기 다 한 거죠? 자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 타 운동. 우리가 다룰 운동의 종류가 네. 어? 다중성강 사진 설명 끝이에요? 그 무슨 사진인지만 이해하면 돼. 아. 어차피 자료는 문제에서 주어질 테니까. 그 다중성강 사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하면 그거에 대해 질문에 답만 하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어. 그리고 이런 거 뭐 설명해봤자 그냥 문제를 가지고 그냥 몇 문제 풀어보면 이해 가는 거라 굳이 필기에 살을 붙일 필요가 없어. 자, 우리가 배우는 운동이 종류가 두 가지만 돼요. 등속 운동과 자유 낙하 운동 이 두 가지를 배워. 이 자유 낙하 운동은 자 자유 낙하 말 그대로 자유 낙하야. 내가 어떤 물질을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야. 어떻게 돼?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돼? 쿵. 저 물체가 뭐예요? 어? 저 물체가 뭐예요? 이거 뭐지? 고무?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요. 밑에 떨어지겠지? 이런 운동량 말하는 거야. 왜 떨어져? 근데? 중력. 중력. 그럼 중력이야. 힘력자지. 네. 힘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힘 받는 거야. 아, 그치? 저 등속 운동은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힘 안 받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중력은 놓으면 떨어지잖아. 그치? 왜 떨어져? 얘 힘 받으니까. 무슨 힘? 중력. 중력 힘 받으니까. 근데 이 등속 운동은 뭐냐면 아무 힘 안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 만약에 얘가 어떠한 힘이 주어진다면 이 속력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아니요.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 내가 만약에 이 뒤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힘을 준다고 쳐봐.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이렇게 힘을 줘. 그럼 얘 속력 어떻게 돼? 그래.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애 내가 뒤에서 이렇게 힘을 줬어. 그럼 얘 어떻게 돼? 말라지. 같아져? 너 뛰어가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밀었어. 알아서. 그럼 너 어떻게 돼? 알아서. 무거워지는 거.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조건 앞으로 간다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속력이 변하겠지? 빨라지게 변하겠지? 그렇지? 힘이 가해지면 빨라지게 변해. 반대로 이게 진행하고 있어. 근데 진행하는 거에 반대 방향 힘을 딱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 느려지겠죠. 느려지거나 힘이 똑같아지면 멈추거나 더 큰 힘이면 뒤로 가거나. 그렇지? 어쨌든 얘의 속력은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생겨. 그렇지? 그러면 이 등속 운동은 속력의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는 거야.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이 자유낙하 운동은 어때? 여기 힘 작용해야 돼? 해. 무슨 힘이? 작용. 중력이 작용한다. 그걸 잘 알고 있어. 힘이 작용. 어떤 거? 중력. 얘는 힘이 작용한다 한다. 힘 작용 없다.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얘는 운동성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자, 힘이 작용해, 중력이 작용해.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낙하를 하는 거야. 근데 낙하할 때 어떻게 떨어질까? 우리가 옥상이야. 사람으로 하면 되지. 사람으로 해도 돼요. 왜? 떠틀 건데? 실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도 졸라맨이야. 졸라맨 하나? 네. 졸라맨이야. 캐릭터니까 떠도 되지. 안 죽어 안 돼. 아, 자, 떨어질 거야. 자기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자유낙하. 자, 떨어질 거야. 그러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 딱 내가 보고 있어. 상상해봐. 어떻게 떨어져? 천천히. 슉! 이렇게 떨어져? 아니요.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너무 어색한데? 어떻게 떨어져? 영화 같은 데 보면 느끼잖아. 어떻게? 소리를 표현했지만 하다가 어떻게? 점점 빨라지잖아. 그렇지? 점점 빨라져. 그 가속도가 여기서 말하는 가속도 속도가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자유낙하 운동은 속도가 더해지는 거야. 방금 유진이 얘기했듯이 가속도야. 근데 그 가속도가 뭐에 의한 가속도야? 중력이에요. 중력에 의한 가속도야. 그러면 그 가속도 이름이 당연히 뭐겠어? 가중력. 이상 붙였어. 중력. 중력? 가. 진짜요? 뭘 진짜? 아니죠. 중력 가속도 가속도 중력 가속도입니다. 오. 오케이? 이걸 얘가 떨어질 때 얘 속도의 변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속력의 변화 가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가해지는 이유가 중력 가속도 때문이야. 네. 그러면 그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알면 이 문제 끝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중력 가 아니고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 중요한 거도 편하잖아요. 그럼 나 네 이름 부르기 편한데 부른다. 저 민기라 불러주세요. 민이라고 불러달라고? 아 여기 벨레 와서 3만 원. 나 편집하기 있잖아. 웃기면 안 돼. 알았어, 민이라고 불러줄게. 저작곡을 해야 돼요. 민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진짜? 엔지여서 그래요. 암시되는 그런 거야? 그건 나 연지 안 하는데. 엔지 아니에요. 살짝 살짝 오래된 엔지. 그러니까 오래된 엔지는 엔지가 아니야? 네. 그럼 오래된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야? 필요 없어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 물론 진짜 지금 미쳤어. 엔지가 되게 싫은 마음이 들었을 거야. 자, 정의. 자유낙하에 뭐에 영향을 받는다? 중력. 중력만 작용하는 거야. 물론 실제 중력만 작용해? 아니야. 개미 옥상에 떨어지면 개미 어떻게 될까? 힘이야. 네. 개미 옥상에 떨어지면 개미는 개미라고 불러도 돼. 왜? 개미 진짜 죽지 않으니까. 안 죽어요? 왜요? 개미가 탁 떨어지잖아. 이렇게 돼. 아 너무 무슨 얘기야?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서 떨어질 때만 나의 그 표면적만큼 뭘 받아? 공기 저항 받잖아. 네. 그렇지? 공기 저항 값이 얘가 떨어진 것보다 더 세가지고 올라가는 거 떨어져도 아니에요, 안 죽어.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람이 불면 올라갈 수도 있어. 그만큼 가벼워.
그러니까 우리 종이를 떨어진다고 종이가 다 무조건 푹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종이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공기 저항 때문에. 아무튼 개미는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만 보는 거야? 개미도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알았지? 중력만 작용한다는 전제하에 자연학화 운동을 보는 거야. 오케이? 중력만, 공기 저항 뭐 이런 거 다 우리 계산할 거야? 싫잖아. 중력만 파악하는 거야. 중력만 작용한다는 전제하에 자연학화 운동을 개념을 잡는 겁니다. 오케이? 중력만 작용하는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 어? 공기 저항 없다. 공기 저항 생각하지 않는다. 없다. 그러면 중력, 힘이 작용되는 거야. 그러면 힘이 작용될 때는 어떤지를 봅시다. 자, 운동에 힘이 작용이 됐을 때 힘이 작용된다. 그 힘은 우리가 중력만 분다. 근데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일정한 힘이야. 여기 있다고 중력의 크기와 여기 있을 때 중력의 크기와 여기 있을 때 중력의 크기 어때? 다 똑같아. 그렇지? 중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 중력의 크기입니다. 일정한 중력의 크기. 그래서 이 운동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올라가요. 속력이 올라가는. 속력이 올라가는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 배웠잖아. 뭐라고 배웠어? 어떤 거요? 앞에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 뭐라고 배웠어? 등속 운동. 얘는 뭐가 일정하냐면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일정해. 근데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를 뭐라고 불러? 중력 가속도라고 하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같은 운동이야.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 같은 등자 써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긴 하지만 어떻게 빨라진다? 규칙적으로 빨라진다. 일정하게 빨라진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한 걸 어떻게 알아요? 실험을 해봤으니까 개념으로 이제 이론으로도 다 정리를 했고. 오케이? 또 실제 적용할 수 있어. 물체에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받는 중력은 똑같아. 떨어지는 속도 똑같아. 다 똑같아. 무게가 다른데요? 다 똑같아. 여기다가 책 A4는 좀 없나? A4는 너무 가렵잖아요. 그래, 가벼운 걸로 비교해야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네. 뭐 책이랑 하면 떨리면 어떻게 되겠어? 뭐 똑같이 떨어져. 걔네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교 안 되니까. 얘랑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종이가 더 천천히. 왼쪽에 있는 책이 더 빨리 떨어져. 얘가 더 빨라진다. 확실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습니다. 얘도 가속도가 똑같고 얘도 가속도가 똑같아.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져. 그럼 개미도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걔네도 똑같이 떨어져. 네?
되게 가벼워가지고 안 된대요. 무슨 전제하에? 아니 그럼 공기 저항이 없는 전제하에. 아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 공기 저항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요. 있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당연히 체결이 떨어지겠지. 말하는 게 바로 그거. 그렇지? 근데 여기서 공기 저항의 요소를 없애면 돼. 그럼 똑같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 읽으세요. 해주세요. 아 살짝 억지가 없지 않아 있네요. 여기는 아니 그럼 공기 저항을 없앨게. 아 그럼 어떡해요? 얘가 받는 공기 저항을 없애면 되잖아.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붙이는 거 아니야? 올려놓는 거야. 아, 그럼 똑같은 공기. 그럼 얘가 공기 저항을 얘가 막아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놓으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저 공기가 장난하지 아니죠. 내가 지금 웃음이 나서 웃는 거지. 나 너희들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거 붙인 거 아니야? 당연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쟤는 떨어지고 쟤는 이렇게 떨어지고. 저희는 좀 민기도 그렇게 생각해? 네. 중이 좀 늦게 떨어져.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봐. 얘 공기저항 없잖아. 아 공기 공기저항 없으면 공장이 잠깐 똑같이 떨어진다니까? 공기장 어떻게 떨어지죠? 근데 지금 공기장 공기저항 없앴잖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네. 붙어있지 않다고 공기저항 안 받잖아 지금. 그냥 그러면 말하지 말고 떨어뜨려 오는 어떻게 될까? 아니 근데 위에도 공기가 있잖아요. 공정 이렇게만 넣어? 그거 아니잖아. 밑에서 올라온 공정이니까. 일단 떨어뜨려 보세요. 아, 민기야 생각을 바꿔봐. 여기 과학적 사고를 더 확장시켜봐. 아니 아니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한다. 동영상 뜨고 써도 돼요? 어딘지 녹음. 한다. 네. 오, 오 어떻게 됐어? 오, 어떻게 들어왔어? 같이 떨어졌어. 똑같이 들어왔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쌤 이거 사기 치신 거 아니에요? 야, 아무튼 들어왔어. 사기를 내가 지금 학습을 배우고 있는데 사기를 치겠니? 여기 똑같이 떨어지잖아. 그렇지? 공정 없애고 똑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현상을 많이 보니까 아 당연히 얘가 이렇게 할 거야. 공기저항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어 없어? 아까 거기 거의 없어. 그 떨어지는 거에서 개미가 사람 등 뒤에 타고 같이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개미가 날라가 그냥 안 날라가요. 아 물론 개미와 사람이 이렇게 밀착됐다는 전제 하에 떨어지면 가능하겠지. 개미가 그래줄 줄 모르겠어. 개미가 그렇게 공기저항을 최대한 적게 해서 내 등에 붙어줄 줄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하면 똑같이 떨어지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경우는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 뭐 비행기가 추락할 때 그때쯤이면 또 몰라.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추락할 때 그때 공기저항 무중력을 안 느끼잖아. 공기저항을 거의 평상시에 항상 느끼고 다니잖아.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실제 공기저항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아령과 깃털을 놔도 똑같이 떨어져. 아령과 깃털을 놓으면 당연히 이 상태에서 아령이 쾅 떨어지겠지. 깃털이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만약 공기저항이 없다? 놓으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방금 봤듯이. 오케이? 아령과 깃털을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밑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튼 뭐 민기가 밑에 엎드려 있다고 하면 실험해볼 수 있겠다. 예? 밑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실험해볼 수 있겠다. 아무튼 자 이런 내용이야. 중력과 속도 어떻다? 어떤 물체는 다 똑같이 받는다. 오케이?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는 거야. 근데 등 가속도야. 이 등 가속도 운동을 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가속도가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1초 때 1초에 2m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2초에 3m 이동하고 3초에 6m 그 다음에 4초에 8m.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 등가속 운동이야? 네, 등속 운동. 1초에 2, 2초에 4 얼마씩 늘어나는 거야? 2m. 초당 2씩 늘어나는 거잖아. 네. 그렇지? 얘 초당 2, 초당 2씩, 초당 2씩 늘어나는 거잖아. 네. 이런 건 등속 운동이라고 방금 했어. 네. 그렇지? 등가속도 운동은 뭐냐면 1초에 여기에 2m라고 치자. 그러면 2초에 뭐라고 할까? 5m. 이해가니? 네. 얼마큼 여기 1초 여기 얼마큼이었어? 1초에 얼마큼 갔어? 2 갔잖아. 근데 여기 1초 얼마큼 갔어? 3 갔어. 그럼 이거 뭘까? 3초에 얼마큼일까?
1이 더 늘어나겠지? 그럼 여기 9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13. 또 1이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가 1씩 늘어나는 거잖아. 이런 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야. 오케이? 속력이 1씩 늘어나는 거. 네. 얘가? 네. 이런 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야. 헷갈리면 안 되고. 자, 이것도 당연히 그래프 여기는 해보죠. 편집하기 힘드시겠네요. 왜? 아까 좀 이상한 집 아니에요? 아니, 뭐 실험 간단한 실험한 건데 왜?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응. 자, 민기가 여기서 예? 같이 떨어집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반반씩 의견을 나눠줘야. 여기 민기의 의견은 굽히지 않았어. 자기 의견은 굽히지 않는 모습 좋아. 자, 운동 그래프. 자기 주장이 세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네. 자, 속력 시간 그래프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 더 있냐고? 네. 아, 그래프가 더 있냐고? 그럼 P 그래프 더 있어. 그래프 거리랑 시간 간단한 그래프 좀 그릴 거야. 어때요? 이제 미리 그려놔줘? 얘기하는 안 돼. 이거 설명하고 그래야 돼. 이거 이. 그래프. 사과 끝이죠? 하나는 힘이고 하나는 거리요. 하나는 힘 시간 그래프고 하나는 거리 시간 그래프. 방금 먹고 싶은 게 싹 지나가는. 어떤 게요? 아, 근데 그거 까먹었어. 네? 지나가 까먹었어. 아, 이거 되게 짧은 일인데. 왜요? 먹고 싶은 게 확 떠올랐거든. 근데 싹 지나갔어. 무슨 정도 있어요? 어? 무슨 정도 있어요? 아, 뭐여서 빨간 느낌이었는데. 떡볶이? 알지. 스파게티? 나는 매콤 새콤 이런 느낌이었는데. 스파게티. 아, 이거 되게 짜증나는 일인데. 딸기. 아구찜? 딸기 매콤 새콤. 아구찜? 아, 그치. 매콤새콤이 아구찜 새콤한. 새콤해요. 아, 아구찜 새콤한 거? 새콤하면 사는 거 아니야? 아구찜 새콤한 거 좋죠. 아, 냉면? 냉면? 아, 냉면? 그냥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비냉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 뭐였지? 비빔면? 비빔면 맛있지. 아무튼 네. 자, 운동 그래프야. 예. 자, 등가 속도 운동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해보죠.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까? 속력 어떻게 해야 돼? 점점 늘어나야 돼. 시간 어떻게 해야 돼?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이렇게 늘어나요. 시간도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어, 오른쪽 위로. 왼쪽 위로 그래프가 돌아가면 되겠지. 자, 이때 기울기는 뭐를 할까? 속력. 가속도? 이때 기울기는 뭐를? 가속도. 가속도? 왜?
가속도라는 거는 뭐야?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된 정도잖아. 네. 그렇지?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력의 변화량. 이게 뭐야? 거리. 거리.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력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 그게 뭐야?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뭐야? 고속도. 가속도잖아. 아, 그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당연히 뭐겠어? 맞다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말을 했잖아요. 가속도라고. 아니라고 안 했잖아. 아니라고 했어 내가? 그건 아니죠. 내라고 그런 그러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야 당연히 쌤이니까. 아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 좋아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네, 점점 낮아져요. 응? 네, 점점 낮아져요. 뭐가 낮아져? 저기 점점 하는데 오른쪽 일자리 끝까지 안 고. 여기 좀 낮아졌어? 네.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래프를 낮게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야. 그럼 여기까지 그려서 이렇게 해야 돼. 감안하자. 네. 아, 너가 바꾸라고 해서 이상해졌잖아. 그거잖아요. 너가 바꾸라고 해서 이상해졌잖아. 이 점선 자체가 곡선이 생길 수는 없으니까 이 직선 한 거야 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지. 네. 직선의 표현이니까. 거치고 다시 그려? 아니, 괜찮을 수 있냐? 진짜 안 지워도 되지? 괜찮아요. 네. 좀 더 집에서 연습해볼게. 좀 더 연습해서 다음에는 더 잘 그릴 수 있게 노력할게. 뒤끝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아니에요. 1초 때, 2초 때, 3초 때야. 1초 때 9.8 미터 퍼 세컨드. 2초 때 몇일 거야? 20으로 하죠. 21.6. 1초 때 9.8이 늘어났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2초 때 얼마큼 늘어나야 될까? 1초 때 9.8 늘어났어. 2초 때도 9.8이 늘어나야 됩니다. 19.6. 아 똑같이 그러면 9.8. 아. 19.6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3초 때는 또 여기에 9.8이 또 늘어나는 거야. 28.4. 28.4인가? 맞잖아요. 28.4. 네, 29.4 아니에요? 그렇지? 29.4. 민규의 자존심을 내가 건드렸어요. 저 어떡해요? 민규 물어요. 이게 자존심이야? 민규 수학에 되게 근장할 네 자존심 29.4야? 아니, 근데 진짜 저거 계산할 때마다 저거 일치 맞춰가지고 틀린다니까요, 진짜. 괜찮아. 다들 근데 보통 수학을 잘하면 과학도 잘하잖아요. 수학을 어떻게 했냐가 문제였지. 그렇군. 지금 수학은 대충 한 거예요. 그런 거지. 너무 잘했어. 저는 그래서 별로 제가 바로 9.8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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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야. 그치? 초당 9.8씩 늘어. 그러면 걔 가속도는 뭐야? 9.8. 9.8이야. 이 그래프를 보면 실제 그래서 여기다 쓸게. 실제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약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입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그렇지? 그래서 9.8 실제. 그래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 1초에 9.8씩 빨라져. 지구의 중력의 크기 정도입니다. 중력의 크기의 정도에 따라서 학생 지금 3번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 거기도 그렇게 쓰고 있어. 공간이 애매해졌어요. 어떡하죠? 좀 이어서 써 그냥 쭉. 이렇게요? 힘 시험을 동주에 줬고 그다음 하나 더 줬고 네. 하나 더 잘 적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힘 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힘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할까? 힘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어떠한 힘이 작용한다? 중력. 중력이 어떠하게? 떨어져. 어떠하게 작용? 튼가. 어떠하게? 빨라지게. 중력에 의한 힘이 어떠하게? 빠르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야. 그럼 무슨 수치가? 힘이라는 수치가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한 힘만 주는 거야. 그러면 힘의 값 바뀌면 안 돼? 안 바뀌면 어떻게 돼? 바뀌면 되는데?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러면 힘이 일정한 상태에서 시간은 바뀌는 거잖아. 바뀌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쭉. 쭉. 빨간 선에 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거리에 따른 시간은 어떻게 표현될까? 비례하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다. 오. 이제 2차 부분. 표현이 됩니다. 이 사를 최대한 줄여서 쭉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저요? 줄여서 정말.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자연학화 운동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나중 속도를 묻는 거야. 나중 속도. 야, 4초 뒤에 속력이 어떻게 돼? 5초 뒤에 속력이 어떻게 돼? 이런 걸 물어봐. 오케이? 자료 하나 주고 야, 5초 뒤에 속력을 구해봐. 5초 뒤에 속력은 뭐냐면 이런 거지. 어떤 자연학화 운동이지. 자, 어떤 물체를 내가 여기서 떨어뜨렸어. 내가 여기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릴 거거든. 자, 떨어졌어.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떨어졌을 때 딱 닿기 직전에 얘가 떨어지기 직전에 5초 걸렸거든? 그럼 닿기 직전에 얘 속도를 구해봐. 이런 거야. 이런 걸 물어봐. 네. 닿기 직전에 아니요. 닿기 직전의 속력. 처음 속력 말고 나중. 제일 마지막에 나중 속력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나중 속력을 표현을 한 거야. 닿기 직전, 지표면은 닿기 직전에 가장 나중의 속력, 가장 나중의 속력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가장 나중의 속력은 뭐겠어? 예를 들어서 뭐 3초 떨어지는데 3초 걸렸어. 3초 걸렸다고 치면 나중 속력이 어디 위치 때 말하는 거야? 여기 얘 이 값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가지? 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를 배우는 겁니다. 이 나중 속력 구하는 걸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설명을 줄게. 로스쿨이 뭐예요? 응? 로스쿨. 법대. 처음 보면 플러스 정성의 플러스 정성의 변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우리 속력의 변화량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어떤 값의 변화량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변화된 정도를 구할 거야. 변화량 어떻게 구해? 수학할 때도 x 값의 변화량 어떻게 구해? x 값의 변화량 어떻게 구해? 그래프 보고. 그래프 보고 어떻게 구해? Y값. x 값의 변화량 구하는데 y값 보고 X값. 변화량.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변화된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내가 2km로 달리고 있었어. 네. 그래서 14km까지 내가 달렸어. 그러니까 나의 속력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12. 그거 어떻게 구했어? 빼. 는 반말이고. 네? 빼는 반말이고. 빼. 뭘에서 뭘 어떻게 빼? 그니까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낼때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 속력의 계산해. 변화량이 나오고. 그치? 네. 얘의 식의 변화를 준 게 이거입니다. 여기서 뭘 물어본다고? 요 나중 속력 물어본다고. 그러면 나중 속력은 어떻게 돼? 처음 속력 플러스 속력 변화. 처음 속력 빼고 속력이 변하잖아. 그치? 그럼 얘랑 더한 값이잖아. 네. 오케이? 이게 이거야. 그냥 간단한 거야. 그렇구나. 그치? 네. 자, 그러면 보자. 처음 속력과 속력의 변화량과 나중 속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냐면 우리가 자연학과 운동에서 항상 중력 가속도는 뭐라고? 중력 가속도는 증가속도 운동. 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고일거와 중상거의 차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터치를 할까 지금 갑자기 고민됐어.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거를 저희 예술 선생님이 그립다. 지금에서 끝내니까 또. 지금도 끝낸 거 중상거도 안 배우는데 되게 작가는 뻔했어. 설명의 깊이 정도는 어디까지 할까 지금 갑자기 고민해보고 탁 고민해봤어. 오케이. 자 네. 보자. 그래프 하나 봐. 그래프. 칸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원래 좀 칸. 어떻게 해요? 응? 칸. 아니 이거는 별도의 그래프 파악이어서 큐에다 넣어도 돼. 자, 큐에다가요? 서머리도 그리고요. 자, 바로 말해요. VT 그래프야. 네. 속력, t 시간, 기후. 네. 아 맞네. 뭐 속도에 그 G 쓰잖아. 너무 음. 알았어. 방금 표정 되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이러길래.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속력 시간 그래프. 오케이? 자, 속력 시간 그래프야. 이 처음에 속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정지돼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속력을 갖고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 네.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처음에 속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 네. 자, 이거 처음 속도야. 속도. 처음 속도. 얘는 처음에 0이 아니야. 어느 정도 속도를 갖고 있던 애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 5초대라고 하자. 얘 나중 속도 여기잖아. 그렇지? 여기는 나중 속도라고 할게. 얘를 구하는 거야. 얘가.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값을 구하려면 뭐야?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지? 6값 더하기 6값이야. 근데 이 값은 뭐야? 처음. 6값 뭐 6값? 처음. 처음에 뭐? 속력. 처음 속력이야. 그치? 이 값은 뭘까? 변화량. 얘를 판단하는 거를 가지고 차이가 두는 게 고1 거하고 중3 거야.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할게. 오히려 더 줄이면
더 헷갈리니까. 자, 봐봐. 자,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값은 쉽게 생각해서 이거잖아. 이만큼에서 이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 다시 한 이만큼에서 이만큼 빼면 이만큼만 남는 거잖아. 예. 그렇지? 이거 뭐 수익서에서 뭐 내가 이만큼 이거 얼마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지? 얘도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잖아. 네. 이만큼이 뭐야? 나중은요? 그러면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이만큼. 공략. 처음 속력이지. 네. 그만해요. 그렇지?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야. 그치?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가속도가 우리 어떻게 이거 가속도야. A. 가속 소문자 A가 가속도 기호거든. 여기 다시 설명해 줄게. 그냥 가속도 쓸까? 그냥 A라고 쓸게. 이거 가속도 이렇게 쓸게.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해? 아까 뭐? 시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당 뭐에? 속력의 변화였잖아. 그렇지? 우리 속력의 변화 어떻게 구한다고? 속력의 변화. 그 나중 속력에서 처음.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시간 분의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야. 저기 가속도를 보죠.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 아 저기 공식이에요. 공식이야. 근데 하얀색이야.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까먹어도 돼. 뭐 필요한 사항이 되면 내가 다시 설명하면 되니까. 아, 자, 봐봐. 이거 우리 각도가는 걸 확인했지? 이해가지? 네. 자, 여기서 이게 뭐라고 했어?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야. 근데 아까 뭐 물어본다고 했어? 뭐 물어본다고 했어, 문제에서? 그 나중 그. 나중 속력 물어본다고 했잖아. 네. 그치? 근데 나중 속력 물어보는데 나중 속력을 구하려면 여기에서 이걸 빼야 돼. 나중 속력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치? 처음 속력에서 변화를 저한테 모르는 나중 속력 자체를 모르는데 내가 이걸 이 자체를 아. 활용할 수가 없잖아. 네. 그치? 그래서 얘와 같은 표현을 찾는 거야. 뭐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네. 얘를 식을 변화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얘를 식을 변화해서 어떻게? 나중 빼기 처음 어떻게 쓸 수 있어? 양변에 뭐를 곱해? 시간. 시간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시간 하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얘 대신 뭐를 집어넣는 거야? 각도. A 곱하기 시간을 집어넣는 거야. 오, AT. 오케이? 이거 이해했어? 그럼 고등학교 거 이거 한 거야. 오, 신기하다. 어렵지 않지? 고등학교 거에서 그럼 추가하는 게 뭐예요? 추가되는 게 뭐냐고? 이걸 풀어내는 과정. 아. 이 그래프의 이해. 아. 뭐 여기 면적을 뭐 구해봐. 좋다. 왜? 과학에서 저렇게 면적을 구하라는 어. 그냥 싫다. 더하기 언제? 이거 두 개를 더해야지. 아무튼 뭐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네가 물어봤으니까 하는 거고 네. 필요 없고. 자, 어쨌든 이거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물어보는데 나중 속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요의 의미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자 돌아오자. 처음 속력 알지? 네. 그렇지? 처음 속력. 처음의 속력에다가 더해. 속력의 변화량. 속력의 변화량이 뭐야?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잖아.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A 곱하기 T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네. 이게 뭐다? 나중 속력이다. 그럼 나중 속력을 물어봐. 그럼 분명히 이 값이 제시돼 있을 거야. 아까 뭐라고 했지? 5초 동안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지. 5초. 물론 내가 처음 속도를 제시 안 했으니까 처음 속도 그냥 여기라고 하자. 네. 처음 속도. 처음 속도가 0m/s라고 칠게.
자 0이라고 해. 그러면 0 더하기 가속도. 여기서 무슨 가속도만 있다? 등각도. 무슨 가속도만 있다? 무슨 힘만 영향받는 거야? 중력. 중력. 중각도. 중력. 아까는 중력 알아봤더니 이건 중가속도라고. 가속도. 중력 가속도잖아. 중력 가속도 아까 뭐라고 했어? 무조건 몇 점 뭐? 9.8? 9.8. 9.8. 그러면 여기다가 9.8 넣어주면 돼. 아 무조건 9.8이에요? 무조건. 물론 이것도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야 중력 가속도는 그냥 10으로 계산해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아 수학에서 그래서 그랬다. 이 계산력 우리 계산력은 아니잖아, 그지? 그쵸. 우리 더하기 빼기 못했다고 그거는 혼나야지. 우리가 계산력이 내가 부족해서 문제를 틀린다 이러면 좀 이거는 본의에 좀 틀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계산력이 중점이 아니니까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해라고 나올 수도 있어 문제. 그때는 10을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나중 속도가 나오는 거야. 저 5초. 곱하면 뭐야? 5초. 5초. 깜짝 놀랐잖아. 48. 뭐야? 48. 뭐 나와? 48? 48? 아 49인가? 40. 자존심. 49, 49, 49, 49, 49. 49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야. 우측이 떨어질 때의 속도는 49m per second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우와. 이해갔어? 야, 쌤 이거 설마 엑지 테스트 보는 거 아니죠? 이런 거는? 아니 문제를 맞추면 하겠지. 근데 이거 이러려면 일주일 걸릴 것 같은데. 다음 우리 운동 두 가지 배운 거야. 운동이란 게 이런 거야. 그다음에 있어요? 운동의 종류는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있어. 배운 거야. 운동이 더 있어요. 두 가지 어떠세요? 두 가지야.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막 다루는 거야. 아, 알았지? 네. 저는 쌤 진짜 과학을 못한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수학을 못해서. 왜 지적감이 없어? 수학도 못하는데 뭐 수학을 못하니까 과학을 못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그거 이상한 논리 아니야? 다른 방법이야. 여기까지 합시다. FP라고 써. 아니, 그건 이상한 논리지.